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를 안 보신 분들은 앞에 올린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올린 영상을 안 보실 경우에는 내용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알서포트처럼 비대면 원격 의료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을 했지만 응압병동 관련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아침에 분명히 GH 신소재와 우정바이오를 봤을 때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종가 직전에 GH 신소재와 우정바이오를 체크해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더군요. 두 호가만 더 올랐으면은 VA까지 찍을 수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응압병동 관련주 중에서 1등주죠.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고 마이너스 6.36%까지 하락을 했다가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1시부터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2등주인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 매매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1시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였던 주가가 플러스로 마감되면서 결국 종가는 2.8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응압병동 관련주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얘네들만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을까요? 자, 5시간 전이면은 1시에 나온 뉴스입니다. 부산일보에서 나온 뉴스인데 부산에는 지금 병실이 부족해서 대구로 환자를 이송 중이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저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GH 신소재가 이렇게 촥 올라가더군요. 갑자기 돈이 여기서 촥 들어옵니다. 1시 11분부터서 4억에서 5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매도도 크게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접근하는 건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바로 보합에서 플러스로 전환할 때. 이 부분을 잘 보세요. 1,700원, 1,750원에 이렇게 2억 정도 들어왔고 여기서 3억 들어왔고 여기서 또 합치면 4억 정도 들어왔는데 좋은 타이밍은 여기보다 여기 11,000원대예요. 이 밑에서 사면은 매수가도 더 낮고 좋은 게 아닌가요? 자, 이 밑에 자세히 보세요. 자, 아까 보여드린 시간은 1시 11분이었지만 1시 18분에 대량의 투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투심이 깨지게 됩니다. 1시 11분에 매수했던 매수 가격은 대부분 1,750원인데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깨져서 1,500원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일보에서 나온 기사 말고 후속 보도 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자극했고 1시 30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갑자기 저렇게 큰 슈팅이 나오게 되었죠. 자, 1시 18분까지만 해도 이렇게 또 1억 원 가까이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1,600원대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지루한 횡보를 거쳐서 1시 반에 보합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보합대가 가장 투심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1%에서 2%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차라리 매수한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애들이 끌어올릴 때 매수 수량이 7억 정도 들어왔고 호가창 역시 밑에가 더 탄탄해진 상황이라서 큰 돈으로도 이 종목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7억 정도 들어왔으면 여기보다 더 올린 다음에 매도를 해야지 얘네들이 던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여기서 매수하는 게 더 좋아요. 와, 그런데 막판까지 VI 찍고 위로 올릴 것 같은데 죽어도 안 올리더군요. 오늘 진짜 VI라던가 상한가 직전까지 꼬신 종목이 많거든요. 좀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봐봐요. 3시 때까지 넘어가면 당연히 VI 찍을 줄 알고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오거든요. 이것만 보고 오는데 외국인 기관이 여기 보시면 매수량이 이거밖에 안 잡히지만 원래는 더 많이 샀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이 부근에서 던지면서 결국에는 VI를 안 찍더군요. 여기까지 갔으면 거의 VI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3시 때 더 말아 올려서 최소 15%는 가겠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와, 여기 봐봐. 올라가려면 계속 던져. 이건 외국인이랑 기관 애들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 보세요. 결국 마이너스 3%대 하락으로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투경에 걸렸습니다. 투경에 걸렸고 2등주인 우정바이오 역시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1.59% 하락으로 끝났죠. 왜냐하면은 1등주가 죽었기 때문에 2등주인 우정바이오가 가는 게 아니라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일가 매매고 단일가 매매가 풀린다고 해도 1등주가 죽어버리면 2등주는 안 갑니다. 아니면 GH 신소재가 너무 올라서 거래 정지가 되면은 2등주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가 먼저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 버렸어요. 얘가 지금 단일가 매매 안 들어가고 투경에 걸릴 이유가 없으면은 얘가 가는데 얘는 지가 먼저 단일가 매매에 들어갔고 지가 먼저 투자 경고 종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그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습니다. 물론 응합병동 관련 뉴스가 또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후속 보도 뉴스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12월달 증시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내일입니다. 내일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KCGI야 그리고 대한항공의 조원태 씨의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 경영권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은에서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이번에 유상증자를 발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KCGI 측에서는 법원에다가 신주인수권 발행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내일까지 나올 예정인데 오늘 한진칼과 아시아나 그리고 대한항공의 주가를 체크해 보셨나요? 자, 일단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0.40%로 상승하였고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0.5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 공시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의 공항버스 사업을 사모펀드에 매각한다는 소식인데 이거는 아시아나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리무진 버스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약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매각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대한항공 측에 승산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대한항공은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늘 아침부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아침에 보시면은 시초가는 마이너스 1.04%였는데 장중에 12.85%까지 상승을 했다가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아시아나 역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시아나 IDT와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자 이 종목도 같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종가는 플러스 2.08%로 마감이 되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약 1.70%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진그룹에서는 한 가지 뉴스를 내보냈는데 KCGI에서 법원에 신청한 신주인수권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물론 이건 한진그룹 측의 이야기만 담은 뉴스입니다. 물론 이 뉴스는 법원 판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항공주와 LCC에 대한 내용은 이틀 전에 올린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LCC와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시아나라던가 아시아나 IDT, 대한항공, 한진칼 모두 재료가 소멸이 되면은 재료 소멸 뉴스 때문에 아침에 갭이 떴다가도 다시 빠지면서 하락으로 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고 해도 상한가 랠리가 찾아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재료이며 이미 여기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12월 3일은 수능이죠. 수능일에는 장 시작 시간이 1시간 뒤로 늦춰집니다. 그리고 폐장 시간 역시 1시간 뒤로 늦춰져서 10시에 장이 시작되고 4시 30분에 장이 마감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12월 10일이죠. 이번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옵션 만기일만 있었지 선물 옵션 만기일은 아니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내
대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데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만 움직였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코스피의 모든 종목들이 엎치락 뒤치락 상당히 정신없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FOMC 회의가 12월 15일부터서 16일까지 있습니다. 파월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내년에도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적은 편이죠. 이번에도 추가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지만 지금은 현재 럼프형이 정관 수술처럼 연준의 돈줄을 묶어버린 상황이죠. 물론 이걸 막는다고 해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년에는 바이든 정부가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연준의 돈줄을 묶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솔로들이 정말 슬픈 날 12월 25일이죠. 이날은 크리스마스라서 휴장이고 12월 28일은 배당주를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이날까지 배당주를 매수하셔야지 주식의 배당을 받을 수 있고 12월 29일은 배당락이 시작됩니다. 보통 배당락이 시작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당연히 하락 출발하고 보통 종가도 하락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30일은 증시 폐장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인 12월 30일은 증시가 열리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서 SNK라는 종목이 있죠. 지난주 이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SNK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라는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보냈지만 그 당시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쳤죠. 회사 시총보다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정책 자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전을 친 다음에 신주인수권 발행이라던가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한가 이상 급락이 나왔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작전을 쳤죠. 무슨 뉴스입니까? 사우디에서 SNK를 인수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뉴스로 지금 투 연상을 갔습니다. 당연히 점상을 갔기 때문에 매수 자체가 체결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종목이 상한가가 풀려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을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상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 꼭 참고하시고 이런 종목 꼭 조심하세요. 그리고 상패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늘은 신라젠이 상장 폐지가 되느냐 마느냐 법원에서 결정하는 날입니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경영 개선권을 1년간 부여를 해서 만약에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한번 코스닥에 상장을 유지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저는 여러분 신라젠 상장했을 때부터 이런 종목 절대 사면 안 되고 이런 종목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헬릭스미스, 신라젠, HLB 이런 종목들을 다 언급했었고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죠. 신라젠은 상패 위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겪었고 HLB 역시 라인 펀드라던가 옵티머스 펀드에다 투자해서 큰 손실을 봤었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재무제표가 정상인 회사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신라젠 때문에 거래소에서 시위하고 쳐들어가고 경찰 부르고 그러시는 분들은 답이 없죠. 왜냐하면 이 종목은 특례 상장으로 인해서 코스닥에 상장이 됐지만 이 재무제표 중에서 단 한 번도 적자가 아닌 적이 없고 적자가 이렇게 몇백억씩 늘어나고 있는 이런 회사가 무슨 미래가 있겠냐. 팩사백, 임상 이런 거 믿지 말라. 맨날 전환사채 발행하고 맨날 유상증자 발행하는 회사가 믿음직스럽나.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된다. 진짜 너무너무나 열심히 얘기했고 그게 거의 실현화가 됐죠. 여러분 코오롱 T시즌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유예기간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시 상장 폐지됩니다. T시즌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경영 개선권을 부여해도 얘네들이 어떻게 이런 적자를 다 메꾸고 나갑니까? 뭐 이번에 임상 뭐 실험한 거 이번에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갖다가는 안 되죠. 얘네는 1년 지나면은 어떻게 된다? 또 다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신용으로 신라젠을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차라리 상장 폐지가 되길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팔지도 못하고 계속 자금이 묶여 있으면서 신용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오늘 급등했던 종목 중에서 윤석열 씨 관련주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 지지율이 최고치 대권주자 2위로 올랐다라는 뉴스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서 서현 탑메탈, 서현, 러셀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자,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서현과 서현 탑메탈, 당연히 1등이 서현 탑메탈인데 오늘은 서현 탑메탈이 안 가고 서현이 이상하게 더 큰 상승을 보였어요. 자, 보세요. 1등은 분명히 서현 탑메탈인데 상승이 어떻죠? 서현이 더 크고 서현 탑메탈은 주춤주춤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9시 초반대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런데 9시 반에 서현 탑메탈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역시 대장주는 대장주입니다.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9시 반부터서 정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자, 보시면 서현 탑메탈이 7.28%가 상승했고 서현 같은 경우에는 4%대 상승. 다시 한번 서현 탑메탈이 1등 주자로 오르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1차 VI 바로 직전까지 왔는데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 항상 이래요. 1차 VI를 찍을 것처럼 보여주다가 뺐다가 다시 오르고, 여기와 여기 영상에서 서현 탑메탈 이야기를 참 많이 해드렸고 실제로 서현 탑메탈은 아니었지만 러셀이라던가 다른 종목을 매매한 걸 보여드렸었죠. 자, 그리고 밑으로 한번 확 빼더니 서현 탑메탈은 VI에 걸립니다. 보세요. 이게 3분봉인데 이렇게 찍었다가 밑으로 뺐다가 다시 올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VI 구간을 2차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도 정말 중요했거든요. 2차 VI가 1200원인데 여기서 VI 찍자마자 바로 뺐단 말이에요. VI 찍자마자 이렇게 뺐길래 이 녀석 끝났구나. 왜냐면은 9200원대까지 이렇게 빠지는 거 보고 이 종목 끝났어 싶었는데 여기 보세요. 오늘 상한가가 1700원이거든요. 상한가까지 불과 300원을 남겨놓고 바로 밑으로 쭉 빠지는데 소름 돋고 정말 무섭더군요. 특히 동시효과 때 다 뺐어요. 아니 여러분, 서현 탑메탈 주포가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 빼빼르데이에 분명히 투자 경고 종목이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투자 경고에 붙을까요? 자, 첫 번째, 지난번에 보시면은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간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15% 이상 오르고 마감이 됐으면은 45%가 상승을 해서 이 종목이 투자 경고라던가 투자 주의에 걸릴 수 있었어요. 근데 주포 보세요. 17%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9.86%. 투경 안 걸렸죠. 그 다음날에도 다시 한번 이 고점 뚫고 올라갔으면 투경 걸렸어요. 안 올렸어요.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 찍었다? 무조건 투자 경고 혹은 단일가 들어가죠. 근데 단일가도 안 가게 만들고 거기다가 투자 주의라던가 투자 경고까지 안 걸리게 만들었어. 얼마나 주포가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주포나 세력 같은 경우에는 투경이라던가 투자 주의를 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도 상한가가 풀릴 수 있고 상한가를 안 갈 수 있고 이런 곳에서는 15%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 경고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간 다음에 15% 위에서는 접근하지 마세요. 물론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다가 급락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장 종료 10분도 안 남은 상황이라서 나도 상한가 갈 줄 알았어요. 저 이거 하루 종일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당연히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장막판 8분 남겨놓고 이렇게 뺄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3등 주자인 러셀 전혀 안 움직이더군요. 아까 서현이랑 서현 탑메탈 걔네들 8% 오를 동안 얘는 1%밖에 안 올라서 얘는 뭐야? 얘는 윤석열 관련주 맞아? 에이 별로네. 보세요. 2등 주자인 서현도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6.22%. 근데 러셀 같은 경우에는 고작 1%? 에이 얘는 윤석열 관련주도 아니구나. 하지만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자, 서현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1.78%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러셀 같은 경우에는 어머나 얘는 무려 외국인이 21만 주를 매수하고 종가가 3.35% 상승.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 종가 기준으로는 수급도 얘가 훨씬 좋고 종가 기준으로 상승률도 더 좋죠. 그런데 얘는 윤석열 테마주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군요. 왜냐하면은 이틀 동안 서현 탑메탈이 오를 때 하나도 못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윤석열 씨하고 동창이라고 해서 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장중에 주가를 보면 서현 탑메탈이라던가 서현과는 정반대의 길을 갖고 마이웨이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좀 별개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테마주가 전부 상한가를 가면 얘도 움직이지만 윤석열 테마주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도 얘는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일단 내일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나오기 힘들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을 했는데 아침에 좀 띄워놓고 조정을 주지 않을까. 이 종목은 지금 투경을 안 받고 가려면은 내일 빼야 되거든요. 물론 장중에 오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장난을 친다면은 이런 데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 1,400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갈 걸로 보이진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없었습니다.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2단계에서 별로 바뀐 게 없이 2.25단계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비대면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가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를 생각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았다고 하죠.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을 하려면은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넘어야지 3단계까지 격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외국인의 코스피 매동을 집중해서 관찰해보죠. 자, 오늘은 2조 4천억 원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도했죠. 내일 다시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 잘 확인해 보세요. 소량이라도 내일 매수가 들어오면 좋지만 오늘 너무 큰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부터서 외국인의 매도가 시작된다면은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외국인의 코스피 매동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SOL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